안녕하세요, 한민철입니다. 쇼핑몰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잖아요. 쇼핑몰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 우리는 왜 쇼핑몰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메시스 백화점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백화점인 거죠. 미국은 우리보다 백화점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백화점에 가셔서 요즘은 입어보시고요. 원단을 확인하시고 설명을 듣긴 하시나 구매는 오히려 돌아가셔서 댁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세요가 일반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쇼룸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는 거죠. 백화점에서도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도 온라인에 매장을 한번 가져보자는 얘기인 건데요. 약간 1대1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프라인에 우리가 편집샵을 낸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소위의 통닭집을 낸다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에도 1대1을 비교해서 한번 같이 내볼게요. 첫 번째,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가를 선정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요,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들어가길 바란다는 거죠. 단순히 이런 제품을 저희가 어딘가에서 납품을 받아서 판매를 한다. 이러면 쉽고 간단합니다. 문제는 쉽고 간단한 사업은 쉽고 간단하게 망할 수 있다는 특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서비스를 집어넣길 바란다는 거죠. 이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팁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유니폼 같은 경우는 단순하잖아요. 그냥 옷 받아서 팔면 돼요. 그러면 우리를 찾은 고객은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옮겨 가실 수 있어요. 가격만 좀 싸다면요. 그렇다면 그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고객이 그린 그림을 에코백을 만든다거나 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혼합을 해야 그 고객이 다음번에 우리한테 오기가 좋습니다. 쉽고 간단한 일을 누군가가 하고 있을 테니 어렵고 복잡하고 귀찮은 일을 우리가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처음에 안착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이템이 선정이 되었다면요, 제 사업자는 어떤 형태를 띌 것인가를 약간 로드맵을 그리고 가셔야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셔도 돼요. 제조, 저희 집이 사과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과 농사를 지으셔서 직접 판매를 하신다. 그럼 제조입니다. 즙을 만드셨어요. 그 즙을 제가 판다. 그러면 저는 도도매, 총판이나 대리점을 가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제가 다 팔려니까 너무 힘들고요. 다른 소매점에 물건을 이렇게 한 박스씩 내려줬어요. 그러면 그 소매점이 되겠죠. 그 소매점이 고객에게도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 요 아래까지 내려올 겁니다.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건요, 쇼핑몰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 네 가지 안에 거의 대부분 해당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희 유통 과정의 형태를 구분할 때 기준이 되는 건 돈입니다. 자본금이죠. 자본금이 많은 경우에는요, 제조가 됩니다. 자본금이 낮은 경우에는 소매가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제조다, 그럼 공장, 시설, 재료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소매 같은 경우는 어떻나요? 점포만 가지고 있으면서 물건을 조금씩 사입하면 되니까 돈이 크게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적다 하면 소매 쪽으로 갈 거고 돈이 많다 하면 제조 쪽으로 가겠죠. 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 소매점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소매점을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이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 사입. 물건을 사서 재고를 안고 저희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 이게 사입. 두 번째, 고객이 저희에게 주문서를 날렸으나 저희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제조사에 주문서만 던지고 그 제조사가 고객에게 물건을 보내는 형태, 이걸 위탁이라고 합니다. 이건 더 좋죠. 돈이 안 드니까요. 세 번째, 리셀러, 되팔이라는 전문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게 10,000원 하는 물건인데 쇼핑몰에 어느 날 갑자기 특가 행사로 이걸 5개에 10,000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사요. 사서 다시 10,000원에 되팔면 이건 저는 한 개 값으로 5개의 값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되판다 해서 리셀러라고도 하죠. 마지막,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고 싶으나 살 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대신 해외 물건을 사준다. 이걸 보통 구매 대행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안에 거의 다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추가되는 것이 생깁니다. 도매 사이트라는 게 생기는 건데요. 우리 좀 전에 위탁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신발 가게를 한다고 생각할게요. 인터넷에서 고객이 저희에게 신발을 주문합니다. 저는 신발 공장에 주문을 던지고요, 그 신발 공장의 물건을 싸서 고객에게 신발을 납품을 하게 되죠. 근데 저희가 만약에 신발 말고 화장품도 하고요, 식품도 하고요, 옷도 하고요. 그럼 저희 거래처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관리가 힘들어요. 또 그 거래처를 다 뚫기도 어렵고요. 그랬을 때 이런 도매 사이트를 활용하면 간편합니다. 요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제일 편해지는데요. 소비자는 우리한테 신발을 샀습니다. 우리는 그 신발 공장에 바로 던지는 게 아니라 도매 사이트에 신발 주문을 던져요. 그럼 그 도매 사이트가 신발 제조사에게 주문을 한 번 더 던지죠. 그러고 나면 제조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형태입니다. 그럼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이 도매 사이트에 신발, 식품, 옷 다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앙 통제로 관리를 해주니까 저희는 다른 곳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번째 장점은 결제인데요. 그건 좀 이따 같이 볼게요. 그런 도매 사이트가 여러 곳 있습니다. 중개를 해주는 거죠, 중간에서. 최근에 생기는 것들도 많고요. 실제로 중개비를 안 받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형태로 유통을 하겠다라는 것도 정해졌으니 자금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금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은행 또는 지인에게 빌리지 마세요. 국가에서 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용카드입니다. 고객이 저희에게 신용카드로 구매를 해버리면 저희는 제조사에서 바로 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저희한테 물건을 샀잖아요.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서 샀으면 결제되는 시간이 걸려요.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달까지. 그럼 만약에 그 고객이 저희한테 신용카드 물건을 샀다면 어쨌든 며칠간의 딜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딜레이를 견디지 못하고 저희는 제조사에게 돈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딜레이를 견디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이 저희한테 신용카드를 주고 샀으니 저희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제조사에서 사버리면 신용카드가 딜레이 되면서 저희가 중간에 뜨는 돈이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저희가 제조사에 현금으로 주고요, 고객한테는 신용카드로만 받는다면, 이 결제가 좀 늦어진다면 저희는 어떤 중간에 뜬 돈만큼을 보통 깔리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을 견뎌야 돼요. 고객이 저희한테 1,000만 원씩 샀어요. 저희는 공장에 벌써 한 900만 원 줬겠죠? 줬으면 고객의 돈 1,000만 원이 들어올 때까지 저희는 그 1,000만 원을 견뎌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로도 주문은 계속 들어올 거거든요. 그게 자금 유동이 되게 힘들어져서 되게 어려워지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흑자도산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이런 결제 지연의 기간들에 대한 확인도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금이 마련이 됐다면요, 저희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형편없는 사람이라서요, 1년 동안 가게 장사를 했더니 정말 조금밖에 못 벌었고요, 대신 쓰기는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이네요 라고 확인이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보거든요. 이건 밑에 링크에다 남겨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매장을 선정을 하셔야 되죠. 그럼 매장을 구하겠죠. 매장 구하고 인테리어 얼마냐, 보증금 얼마냐, 권리금 얼마냐 이런 걸 물으시겠죠. 그렇다는 것처럼 똑같이 온라인에도 어느 사이트에서 우리가 판매를 할까를 정하시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업자가 없으시다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곳은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다른 곳들은 다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로 가장 쉽게 접근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장 위치가 선정이 되고요. 사업자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셔야 돼요. 정할 때 스마트 스토어는 사업자 없이도 가능하니까 처음에 개인 사업자로 내시고요. 뭐 시간이 점차 흐름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간다면 바꾸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제일 아랫단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내고요, 세금 내는 빈도수가 낮습니다. 법인으로 가면요, 세금이 탁 고정이 되긴 한데 세금을 내는 빈도수가 굉장히 잦아져서 격리 아가씨가 필요한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 판매자로 파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건 효율적인 문제였는데요. 그거 말고요, 마음가짐의 문제를 본다면 저는 처음부터 개인 사업자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죠. 점포 인테리어가 평당 150만 원 보시면 돼요. 저희가 10평짜리 매장을 내잖아요. 뭐 인테리어비로 1,500만 원 쓰셔야 돼요. 그에 반해 인터넷에 인테리어 하는 거 돈이 조금 적게 들겠다라는 계산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웹 디자이너가 없어서 디자인이 안 된다면 웹 디자이너를 써야 하는 돈은 드실 거예요. 외주를 맡기셔도 그렇고요.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하는 것도 디자인이지만 배열하는, 레이아웃을 두는 것도 인테리어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셔야 돼요. 인테리어를 마칠 때요,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 사업자는 크리스입니다. 저희 회사 쇼핑몰은 크리스 유니폼 탐구소 이렇게 달리 나눌 수 있어요.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라고 하고요, 비즈니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회사명이고요, 밑에는 비즈니스 모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정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사업자를 그대로 계속 따라 하시면 좋긴 한데, 그러면 나중에 사업의 확장성이 좀 떨어집니다. 처음에 신발 하다가 나중에 가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자를 막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이 브랜드가 갈라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레이아웃을 할 때요, 블로그나 카페를 만져보셨다면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기 박스를 잡아서 밑으로 옮기고요, 이 박스를 위로 옮기고요 하는 식의 위치 배열을 바꾸시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충분히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실 수 있어요. 인테리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인테리어는 예쁘게 됐으니 그 위에 상품 진열을 하셔야 되겠죠. 상품 진열과 동일한 내용이 상세 페이지라는 것을 등록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을 찍고요, 편집을 하십니다. 저희 제품을 진열하는 내용을 포토샵으로 작성하게 되고요. 포토샵 없습니다. 포토샵 할 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포토샵 없이 충분히 블로그 작성하는 것과 같이
작성으로도 충분히 상품 등록을 할 수 있으니 블로그를 먼저 연습해 보시는 걸 권하고 싶네요. 상품을 등록할 때요, 상세 페이지를 굳이 만들지 않고요, 그냥 사진 올리고 글 쓰고, 사진 올리고 글 쓰고, 사진 올리고 글 쓰고, 스마트 에디터라는 곳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엔 HTML이라는 인터넷 상에 주소를 두고요, 거기에 저희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을 땡겨오고 하는 HTML을 하시게 되셔야 해요.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단순히 이렇게 작성만 하셔도 충분히 상세 페이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이 노출이 됐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인테리어만 마친 상태였다면 여기 아랫단에 있는 제품은 하나도 없었겠죠. 근데 그 제품을 등록하고 나니 이제 나름 그럴싸해지기 시작하네요. 준비가 되었습니다. 판매를 하셔야죠. 손님들 어서 오세요 라고 하나 손님들이 우리에게 오나요? 오지 않습니다.